글로벌 이슈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분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미국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2분기만 17.8% 상승하면서 33년 만에 최고의 분기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실적에 따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일링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매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오늘 장에서 또 상승해졌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도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살펴보면은 일단 코로나19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나 유무선 센터의 사업부가 견고하다라고 밝혔는데 반도체주 시장의 기대와 함께 하반기 계속해서 조금 강한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아주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일링스가 하는 게 자체가 뭐냐면 결국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어디 부분입니까? 바로 이 파운드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이런 계속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같이금 상승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은 이미 삼성이 잡았어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삼성전자나 이런 SK하이닉스 쪽에서 아직은 위로 올라서지는 못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습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리콘웍스나 어버브 반도체 같은 이러한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이쪽 라인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후실적을 기록한 마이크론을 필두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에도 이 배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밝혔고 현재 또 시간외에서 9%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19 수혜주들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정말 시장은 사실 좀 박스권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위도 갇혀있고 아래도 갇혀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는 뭐가 많다? 돈이 많아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돈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어디로 쏠려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가장 편한 거 어디죠? 결국은 바로 이 실적주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있죠.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건데 어디 쪽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결국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수혜주들이 실적이 잘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페덱스도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페덱스 하면 바로 우리 바로 택배 쪽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택배 포장부터 해서 실제로 택배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CJ 대한통운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익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표적인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에 따른 흐름을 우리 또 시장 투자자들이 쫓으면서 계속해서 매수세에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 하나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건데요. 이제 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했다 밝히면서 정말 어제 1,009달러였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1,079달러로 6%, 7% 가까이 지금 올라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게 봅니다. 네, 네. 계속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가장 많이 다루어 드리는 이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데, 거기서 넘버 원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해서 아, 계속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여기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 정말 괴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을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테슬라 실제로 그동안의 의구점 뭐였냐면, 야 이거 대량 생산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공장이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돌지 않아서 이거 계속해서 줄을 서시오라는 게 계속해서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살 사람은 계속해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 그만큼 계속해서 대량화가 이렇게 되면서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게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술력이 정말 여타의 어떻게 보면 이런 자동차 브랜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기술력이 한 차원 더 높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플러스가 나가기 시작.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만 가지고 움직였었다면, 이제는 야 우리 이렇게까지 숫자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들 이제부터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실제 2분기 실적부터 이렇게 손익분기에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 테슬라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을 시작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로 돌아오면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LG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SDI,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된 이런 업체들, 어떻게 보면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엔진이니까 이쪽에 이런 관련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에,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첨보 등등등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런 관련된 기업들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좀 관심 있게 봐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올라준 테슬라 신고가 경신하면서 또 우리 시장에서 역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흐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 스튜디오 드래곤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박 난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킹이 얘들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는 별로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해외에서는 잘 먹혔답니다. 돈 잘 벌었대요. 야 이거 텐트폴이라 해서 야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1회당 뭐 10억 넘게 들었는데 뭐지? 라는 네, 그리고 생각을 시청률은 어, 국내에서는 좀 국내 별로 안 저조했거든요. 좋았는데 네. 이미 다 팔아먹었습니다. 아무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팔아먹었고 다 아무 돈 벌었습니다. 이거에서도 돈 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향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이 중국 쪽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실제 중국 쪽 관련된 주식들이 한알령이 풀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최대 여행 업체에서 야 이제 우리 한국으로 놀러 가자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거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 계속해서 뭐 코로나 이런 것만 아니면 연내에 들어오겠다라는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쪽에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것을 한 편씩 사갈 때 거의 뭐 100억 가까이 사갑니다. 근데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이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 회사냐면 100억에서 150억 나온다. 자, 중국 쪽만 열리면 어떻게 된다? 난리 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좀 넷플릭스 얘기하고 이꼬르 하고 우리나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넷플릭스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떻게 보면 협업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 아니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방영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질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고, 텐트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이슈화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연간 2회여서 이제는
분기당 1회로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쏟아부어지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인컴이 생각보다 많다. 즉 어떻게 보면 100억이 들어가면 최소한 이거의 2배 이상, 3배 계속해서 이 컨텐츠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OTT 업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반기에는 시진핑의 방한까지 앞둔 만큼 중국으로의 시장 확대 기대감과 함께 또 오늘장 관심주 스튜디오 드래곤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